만약에 모든 사람이 스프린트 같은 이런 장치를 끼잖아요. 우리나라 치과의 한 절반이 없어질 거예요. 이갈이가 임플란트 한 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임플란트를 많이 했다. 그게 뭐예요? 뭔가 남들보다 치아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치아나 잇몸이. 그럼 그렇게까지 안 좋아졌던 게 뭐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그럼 왜 이렇게 잇몸이나 치아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일수록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유 그냥 젊었을 때 관리를 안 했어요. 그냥 자기 본인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우리 집안이 원래 좀 그래요. 좀 유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임플란트를 많이 했다 그 얘기는 당연히 세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갈이 같은 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치아나 잇몸이 나빠져서 임플란트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치아나 임플란트나요, 이 수직적인 힘에는 강해요. 하지만 임플란트 실패의 거의 90% 이상이 이갈이 힘 때문이에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힘이 많이 가해지면요, 임플란트가 나중에 빠지거나 어떤 분은 임플란트 부러지는 분도 있고요. 그 초기 증상이 뭐냐면 임플란트를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조여놓거든요. 그러면 임플란트 나사가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헐렁거려서 이제 치과를 가면 거기서 조여주기만 해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갈 힘에 의해서 이런 나사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교합 조정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조절을 좀 잘 해줘서 좀 근본적으로 치료해 줘야 되고, 그렇게 임플란트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스플린트라든지 이런 이갈이 치료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지 임플란트도 더 오래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갈이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일단 치아 자체나 잇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평생 관리한다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장치 같은 거를 필요하면은 저는 그냥 평생 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이 그래요. 이거 언제까지 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조건에서는 뭐라고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냐면은 지금 스마트폰에 케이스 끼고 다니시죠? 그럼 진짜 99%가 끼고 다니시거든요. 스마트폰에 케이스 끼고 다니시는 동안은 이거 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솔직히 스마트폰 그거 오래 써봤자 몇 년 쓴다고 그것도 케이스에 껴갖고 이렇게 다 관리를 하시는데 여기는 그걸 안 하시냐 이거예요. 그것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스프린트 같은 이런 장치를 끼잖아요. 우리나라 치과의 한 절반이 없어질 거예요. 왜냐? 핸드폰에 케이스 안 끼고 다니시면은 아마 액정 장사가 논할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그 잇몸 질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스프린트 하고 다니시면은 진짜 치과 질환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잇몸 질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평생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두통이나 근육에 관련된 문제들은 본인이 느껴요. 이걸 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서너 번씩 아팠던 두통이 한 달에 한 번 아프다든지, 빈도나 강도가 줄니까 본인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매일 끼면 좋지만 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좀 그래도 일주일에 반 이상은 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술 먹거나 피곤할 때는 더 끼고, 좀 컨디션 좋고 할 때는 좀 안 끼고 하더라도 그렇게 관리하면서 평생 관리를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요, 시중에서 파는 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말랑한 것도 많아요. 말랑한 거는 잘 때 이렇게 씻게 되니까 다른 부작용이 생겨 그러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스플리트는 치아 전체를 덮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파는 장치들 보면은 이렇게 앞니나 이렇게 어금니 쪽만 이렇게 덮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끼면은 교합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 그런 거 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이 이를 못 갈게 하는 장치예요. 이갈이 방지 장치. 대표적인 게 막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그걸 입에 넣고 앙 물어가지고 그걸 끼고 자는 거예요. 이를 못 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갈이의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은 하시면 안 되고, 포인트는 뭐냐? 이갈이 스플린트는 이를 잘 갈게 해주는 장치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힘을 잘 분산을 시켜야 돼요. 이를 못 갈게 하는 장치를 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파는 것 장치 중에서도요, 치아 본을 떠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치아 본 떠서 만드니까 나한테 맞춤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업체에서 우편으로 택배로 그 치아 본 뜨는 세트를 보내줘요. 그럼 자기가 그걸 가지고 본을 떠서 업체에 보내면은 거기서 장치를 만들어서 보내와요. 그러니까 와, 이건 좀 나한테 맞춰서 만든다 하지만 가만 생각하면 그 위에 본 하나만 떠서 만드는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스프린트를 만들 때는 위아래 본을 같이 떠서 위아래 맞물림을
고려하면서 만드는데 그런 장치는 위에만 뽐을 떼서 위에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씹히는 거를 생각 안 하고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장치는 꼭 스프린트는 치과에서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인터넷이나 이런 게 비용이 엄청 좀 저렴하긴 해요. 하지만 그걸 끼므로써 부작용이 생기면은 스프린트 비용 몇 배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저렴한 건 아닙니다. 이갈이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갈이를 한다고 해서 꼭 치료해야 될 거는 아니지만 이갈이에 부작용이 있으면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가는지는 알고는 있지만 불편한 게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는 불편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갈이 치료를 안 받으시는데 의외로 본인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이갈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갈이 때문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니까 이갈이 자체는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두통이나 어깨 뭉침 같은 거를 이갈이로 연관시켜서 전혀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증상에 본인의 증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갈이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신가요? 제 친구 중에서 이제 안과 의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두통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갈이 때문일 수 있어 얘기를 했더니 첫 마디가 와이프 안 가라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다 해줬죠. 이갈아도 소리 안 난다 이런 얘기 다 해주고 그래서 왔어요. 병원에 와서 검사했는데 이를 가는 흔적들이 치아에 다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설명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스플린트하고 이런 걸 하고 나서 두통이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와이프도 의사예요. 그런데 그냥 전혀 이갈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좀 최근에 오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턱이 아파서 오셨는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깨목도 엄청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 마사지를 받으신대요. 그게 뭐냐? 그 효과가 마사지 효과가 한 2, 3일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몇 년 동안 두세 번 마사지를 받는데 자기가 그 마사지 샵에 임대료를 내주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이갈이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마사지 샵에서 전화가 왔대요.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요즘 안 오세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만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 일로 가는 힘을 줄여놓고 여길 풀어주니까 당연히 효과가 오래 가겠죠. 그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30대 초반 여성분이었는데 어깨목이 많이 뭉쳐야 하고 오셨어요. 이상하잖아요. 어깨목이 뭉쳤는데 치과를 왔어요. 보통은 이제 뭐 턱이 아프던지 뭐 다른 뭐 스컬링 하던지 이런 것 때문에 오셔가지고 보면 어깨가 많이 뭉쳐 있어서 이제 그런 설명을 제가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어깨목이 많이 뭉쳐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물리치료사예요. 자기가 진짜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대요. 다 해봤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일을 관둘까 생각 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눌러봤거든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돌이에요, 돌. 제가 눌러본 어깨 중에서 그렇게 딱딱한 어깨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아니 어떻게 아픈 사람을 더 아픈 사람이 치료하고 계세요? 했더니 막 웃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여기가 워낙 아프고 본인이 물리치료사니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하고 여기가 관련이 있지 않나 하고 해서 오신 거예요. 일을 가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 다 해드리고 이 스플린트 하시고 치료하신 다음에 지금 일 잘하고 계세요.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분은 남편도 데리고 오셨어요. 남편을 왜 데리고 왔냐? 머리가 맨날 아프다고 한대, 머리가. 그래서 병원 가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남편도 데리고 와서 치료받고 남편분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치과 와서도 이갈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솔직히 제가 대학 시절에도 생각해 보면은 치과대학에서도 이갈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정도만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저희 교수님이 이제 교합이나 뇌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론 쪽으로 좀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은 분한테 알리고자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됐고 치과에서도 당연히 치료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분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더 기억이 남죠.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너와 나의 은퇴학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갈이를 안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갈이 검사를 해보면 소리가 나지 않아 모르는 것이지 이를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갈이 부작용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치과에서 이갈이 검사를 꼭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치아, 구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관리하셔가지고요 평생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